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도시 건설을 해볼 건데요. 바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지대에서부터 건설을 시작해 볼 텐데 아무래도 식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주고 그 다음에는 도로를 연결해서 주택과 시장이 기능하도록 합니다. 이제 간단한 마을이 탄생했네요. 다음은 식량 생산입니다. 닭 농장을 짓고 도로를 이어주고 계란을 시장에 보내주면 첫 번째 목표가 완료됩니다. 이제 계란 말고 다른 음식도 공급해 보기로 하죠. 다음으로는 짬바라는 음식을 생산해 볼 건데요. 우선 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리밭을 지어주고 방앗간을 짓고 도로를 이어줍니다. 그 다음 보리를 방앗간으로 하나하나 보내줘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네요. 그래도 거의 다 왔고 이렇게 생산한 짬바를 시장에 보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주택을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요. 치즈와 기도처를 제공해서 만족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우선 치즈 생산을 해볼 건데 야크 오두막, 치즈 공방, 도로 순으로 지어주고 우유를 치즈 공방에 넣고 치즈를 시장에 보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지어주니 주택 업그레이드 표시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자동은 아닙니다. 하나씩 일일이 클릭해주면 이렇게 두 번째 목표도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기를 제공할 차례인데 그 전에 야크를 늘려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야크 목초지를 짓고 도로를 이어주면 간단히 해결되겠고요. 이제 위쪽 지역에서 식기 생산에 도전해 볼 건데 구리광산, 도로, 대장간 순으로 지어주면 이렇게 파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장인 인력 부족으로 상당한 벌금이 발생한 모양이네요. 일단 포기를 하고 장인 인력부터 충원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시장, 주택, 도로 순으로 지어주고 기부처를 지어서 기부금까지 야무지게 걸어줍니다. 이제 다시 식기 생산에 도전할 건데요. 대장간 네 곳에 구리를 나눠줘야 하는데 바로는 안됩니다. 여기서 운반소가 필요해지는데요. 일단 운반소를 지어서 광산의 구리를 운반소로 보낸 다음 대장간으로 구리를 나눠줍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하지만 바로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잠시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도로를 잇고 제설기를 배치해서 빠르게 제설에 들어갑니다. 아직 눈사태의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방어 대책은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죠. 이제 다시 식기 공급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마을 근처에 운반소를 짓고 도로를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식기를 운반소로 보내주고 마을에 상품 공급처를 지어서 식기를 보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죠. 다음 목표는 수도승에게 학문을 제공하는 건데요. 수도승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고층에 입주시키도록 하겠고요. 일단 학문 제공을 위해 학회를 먼저 지어놓고 시장, 주택, 도로 순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수도승은 학회에 근무하며 연구 수준을 올려서 더 높은 티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목표는 주민들에게 맥주를 제공하는 건데요. 보리와 숯이 필요한데 보리는 저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산림관리소, 그리고 숯가마를 배치하고 나무를 숯가마로 보내고 양조장을 지어서 보리와 숯을 넣어주면 맥주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제 산림관리소를 옮겨주고 수레정거장을 지어서 맥주를 수레정거장으로 보내주면 다른 마을로 보낼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을에 맥주를 공급할 차례입니다. 여관을 지어주고 도로를 이어주고 맥주를 보내주면 이번 목표도 달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고 때문에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저지대 노동자를 확보해야 할 텐데요.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우선 기존 주택을 옮겨주고 기도처도 옮겨주고 주택을 추가로 짓고 도로 연결을 해주면 이번엔 치즈가 부족해집니다. 일단 약간의 위치 조정 후에 야크 오두막,
치즈 공방, 도로 순으로 지어주고 주택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바로 이렇게 눈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눈사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눈앞이 깜깜합니다. 위쪽 공간을 비워야 하는데 이게 너무 귀찮네요. 일단 위쪽 주택을 아래로 빼고 다른 시설들도 아래로 내려준 다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제 눈사태 위험 지역에 인공숲을 조성해서 눈사태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이 정도인데 2단계는 어찌 막을지. 하지만 걱정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문제는 또 극도로 가난해지고 장인의 수도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택 레벨을 올려서 노동력과 기부금을 늘려야겠네요. 우선 닭 농장을 짓고 도로를 이어서 계란을 시장에 보내고 장식물로 만족도를 높이고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기부금과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계란이 부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동력과 재정을 소비해서 닭 농장을 늘려야 하는데요. 찐막으로 닭 농장,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지만 또 계란이 부족해집니다. 찐막으로 닭 농장,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동력은 좀 아슬아슬하지만 재정에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이제 장인마을에 목욕탕을 제공하는 목표가 생겼는데요. 일단 목욕탕 자리에 있는 운반소를 치워야 합니다. 먼거리 운반이 가능한 수레정거장을 지어주고 운반소를 수레정거장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서 공급 부족으로 파산 위기가 찾아왔네요. 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운반소를 부숴주고 목욕탕을 지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하나 짓는데 참으로 스릴 넘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 두 다리 건너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발견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적자와 인력 부족의 굴레를 탈출하는 건데요. 우선 서둘러 다리를 놓고 도로를 이어주고 인공숲을 조성해 눈사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상품 공급처, 장식물, 주택, 도로 순으로 지어주고요. 도로가 연결되면서 재정이 점점 흑자로 돌아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두리까지 둘러주고 양봉가 한 줄, 두 줄, 운반소, 그리고 도로는 제일 좋은 걸로 깔아줍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아서 약간의 위치 조정을 해주고요. 양봉가는 다시 한 곳으로 몰아주고 닭농장 두 줄, 도로, 운반소 순으로 지어주고 시장으로 보내주면 계란과 꿀이 넘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재정 수지 플러스 1 실화인가요? 이제 기부처로 기부금을 걷고 기도처를 짓고 도로 교체로 접근성을 높이고 업그레이드까지 야무지게 해주고 가능한 주택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85명의 잉여 노동력과 함께 여유로운 흑자 상태가 되었고요. 식량 생산이 꽤나 넉넉한 관계로 남은 식량은 수레정거장으로 보내서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수도층 주택을 레벨 2로 올리는 건데요. 일단 짬바 하나와 기도의 힘이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보입니다. 짬바도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도전해 보도록 할 텐데요.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 길은 최대한 직선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저지대에서 대대적인 보리 농사를 지을 건데 일단 도로, 운반소, 보리밭 순으로 지어주고 약간의 조정 후에 나머지도 채워줍니다. 이제 지옥의 물류 노가다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많은 밭을 지은 게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근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다음부터는 적당히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위쪽으로 보리를 보내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 자, 조졌죠?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긴 하지만 제설과 동시에 눈사태 대비를 해주고 보리를 올려보내서 바로 작업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앗간 4개를 지어주고 방앗간에 보리를 넣고 수레정거장에 짬바를 보내고 짬바를 수도승 마을로 보내고
기도처를 곳곳에 지어서 업그레이드 조건을 맞춰주고 버튼을 열심히 눌러주면 이번 목표도 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레벨을 올려야 해서 학회를 지어야 하는데요. 수도승들이 학문을 좋아하니 덤으로 마을도 지어볼게요. 일단 눈사태부터 방지하고 도로, 학회와 시장, 기부처와 장식물로 뼈대를 잡고 주택을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회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이번 목표도 달성이 되겠고요. 동시에 다음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격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장인이 부족해져서 장인마을을 지어야겠네요. 이번엔 낚시터, 운반소, 시장 순으로 지어서 식량 공급부터 확보하고 주택을 채워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란까지 보내주면 옆집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사태가 더 강력해진 것 같네요. 일단 인공숲 앞을 비워주고 추가로 방벽을 쌓아주고 제설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는 2단 방벽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야크 사육사 4곳을 가동하는 건데요. 오리 농장에서 건초를 보내주고 건초 건조기를 4개 지어서 사료로 가공합니다. 그 다음 사육사를 지어서 사료를 보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적은 공간으로 상당한 야크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340명에게 훈제 고기를 먹이는 건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은 돈으로 높은 만족도의 장인마을을 만들어서 화끈하게 기부금을 걷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욕탕, 그리고 낚시터, 이 2가지가 핵심이고요. 도로, 시장, 주택 순으로 지어주고 파산 직전에 빨리 물고기를 보내고 기부처로 기부금을 걷고 종교시설로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을 채워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목욕탕과 낚시터 그리고 종교시설만으로 어마어마한 기부금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육소를 만들어서 자원도 팔아볼 건데요. 보니까 식기를 괜찮은 가격에 사주고 있네요. 일단 남는 식기를 전부 교육소로 보내서 팔도록 하고 구리광산 그리고 대장간을 추가로 짓고 교육소로 식기를 더 보내줍니다. 동시에 재정이 상당히 풍족해진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제 훈제고기를 만들기 위해선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 광맥은 산의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3곳을 다 뚫어주고 수레정거장에 소금을 보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산림관리소 8개, 운반소, 숯가마, 수레정거장 순으로 지어서 숯공급을 확보하고 염소농장 12개, 그리고 운반소를 지어서 염소고기를 보내줍니다. 이제 훈제실을 짓고 소금, 숯, 고기를 보내고 생산된 훈제고기를 수레정거장에 보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마을로 훈제고기를 보내주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계란에 꿀에 훈제고기까지, 이 정도면 산에서도 꽤 잘 먹고 사는 것 같네요. 이제 금을 캐서 돈을 좀 찍어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금광을 지어주고 수레정거장에 금을 보내고 조폐소를 지어서 금을 넣어줍니다. 이제 재정은 극도로 풍족해졌는데 어찌된 게 야크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폐소는 순수 야크의 힘으로 가동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는 좀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야크 사육사를 늘리고 건초 건조기도 추가 건설해서 야크 노동력을 확보해주고요. 이제 수도승에게 버터티를 제공하는 목표가 남았습니다. 우선 도로를 깔아주고 우유를 얻기 위해 야크 오두막을 지어주고 우유를 수레정거장에 보내고 도로를 잇고 버터 공장을 짓고 우유를 넣어주고 버터를 운반소에 모아주고 약초 농장을 4개 지어주고 약초를 운반소에 모아주고 버터티 공방을 지어줍니다. 이제 재료를 버터티 공방에 넣어줄 건데 공방이 살짝 많네요. 공방을 살짝 줄여주고 수레정거장에 버터티를 보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도승들에게 버터티를 제공하면서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꽤 그럴듯한 산악도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만든 것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밭을 먼저 둘러보고 버터티 농장도 둘러보고 도시와 꿀계란 농장도 둘러보고 훈제고기 농장까지 둘러보시겠습니다. 조금 험난하긴 했지만 풍족한 도시를 만드는 데 성공했네요. 이렇게 레이세라 서밋 킹덤을 플레이해봤는데 참 손이 많이 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노가다는 꽤 고통스럽지만 손맛은 나름 괜찮은 게임이었네요. 재미는 있었고요. 그럼 저는 이만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